중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한국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2017년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큰 영향을 받은 뒤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높아진 바 있고 2020년 들어 다시 비호감도가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던 것인데 현재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 최고치인 8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무려 한국인의 4분의 3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국가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조사한 국가 중 유일하게 특이한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고령층보다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조사 대상 국가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한 국가들 중에 우호적일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동북공정과 표절일 것인데요. 표절과 동북공정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미울 터인데 이를 동시에 해내며 미움을 자처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도 합니다. 최근 또 하나 등장했죠. 바이스톰도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으나 이번엔 이전 그 어떤 것보다 블록버스터급의 동북공정 드라마의 출연이라 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이 현재 건드린 것은 다름 아닌 한류의 시초급 드라마 MBC 방영작 대장금입니다. 그야말로 대장금 신드롬이라 일컬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드라마의 르네상스를 이끈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장금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표절 시비가 있는 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의 빌리빌리로부터 판권을 구매해 스트리밍 중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의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는 이 드라마가 없기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감지됩니다. 디즈니 측에서 일부러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소식은 중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신화닷컴을 비롯하여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한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건 명나라 전통복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진수기가 지금 한국에서 이른바 표절 논란을 촉발했다면서 극중 등장인물들이 한복을 입고 삼겹살과 야채쌈을 먹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한국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극중 등장인물들이 입은 것은 한복이 아니라 명나라 의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루차오 랴오닝대 미국 동아시아 연구 소장은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유사하고 교류가 긴밀해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조선시대의 한국의 의복, 특히 관복은 디자인에서 중국 명나라 의복 스타일을 거의 모방했다. 중국과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 라고 반박한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만물 중국 기원설로 한반도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 되는 셈인데요. 기사가 전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건 한복이 아니라 명나라 옷이다. 몇 번 봤는데 꽤 괜찮고 다 중화 요리가 나와서 문제없다. 나름식과 짱아찌 빼고는 중국을 훔치는 국가. 자신들만의 음식이 뭐야? 한국인은 하찮은 존재인데 한국을 중국 문명의 5,000년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 역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등으로 일본의 주특기인 적반하장이 여기 중국에서도 한껏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기사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진수기에서는 한복과 대장금과 유사한 시놉시스가 문제이며 삼겹살이 나왔던 것은 또 다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삼겹살이 나오지 않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참 신박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방위적으로 한국 드라마 표절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헛웃음이 나오는 부분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마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 음식은 신선했지만 단조롭고 산만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인 표절 더하기 동북공정 이슈에 기분이 언짢은 것만큼 중국도 매우 불쾌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인 안나인데요. 이 드라마가 중국을 모욕했다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안나 2회에 등장한 한 장면 때문에 중국인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극중에 나오는 명품 시계 사기 사건에서 시계 부품이 중국산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드라마를 애초에 합법적 방법으로는 중국인들이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 드라마 장면이 캡처가 되어 중국 SNS 웨이보에 돌았고, 이를 확인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나라 크기만큼 속 좁은 국가다, 한국 드라마가 점점 추악해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모조품을 만들지 않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에서 차이니즈 카피캣이란 검색어 하나만 넣어봐도 정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모조품을 생산하는 국가 차이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품을 다 만들어내며 만물 중국 기원서를 현재 시점에도 열심히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의 베이징 에스테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독일 BMW 산하의 영국 이미지를 대표하는 브랜드 미니 쿠퍼의 클래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것을 영국의 This is Money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미니 쿠퍼 클래식 디자인 자체를 전기차로 특허 출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 안나에서 등장한 것과 유사하게 이탈리아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는 최근 중국 제조업체 아우스키가 위조 파네라이 시계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 지적재산권 소송을 걸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블로그 투 와치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위조 명품 시계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중국은 국제저작권법에 관한 기준이 매우 느슨하기로 악명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모조품 산업은 명품 시계뿐 만 아니라 고급 패션, 장난감, 가전제품 및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전하고 있습니다. 간도 크게 중국의 위조품 판매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롤렉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찍어내어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요. 미국 신시내티의 관세청은 중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롤렉스 시계 200개가 실린 선적을 잡았고, 실제 진품의 가치를 따지면 그 가치는 256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인디애나폴리스 등의 지역에서는 중국산 모조 보석과 액세서리 1만 6,700여 점을 압수했고, 불가리, 까르띠에, 코치, 구찌, 루이비통, 롤렉스, 티파니, 베르사체, 샤넬, 디올 등등 존재하는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찍어내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 속의 다큐멘터리급 대사를 듣고서 기분이 나빴다니,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기분 나빴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페이크 인 차이나 아니면 카피캣 인 차이나로 바꿔서 불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왜 중국인들은 그렇게 한국 문화를 탐내고 이를 악용하는 것인가,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 이번 중국 드라마 이슈가 있기 몇 달 전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의 중국 커뮤니티에서 그 실마리가 될 법한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게시자가 짜장면부터 한복까지 논란이 있었고, 하나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새로운 문화로 변모한 사례들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유독 중국인들은 한국을 역사도 없는 문화 도둑이라 부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그에 대해 커뮤니티 유저들은 난 중국에 안 살지만 솔직히 말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식이야. 중국이 먼저 어떤 것을 발명했다는 대화부터 하지 않고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정상적 대화를 할 수 없다. 한국이 90년대 이래로 매우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익숙한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질투한다. 중국은 몽골 통치 100년을 제외하면 3000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했고, 지난 20년 동안 갑자기 그들의 한국 이웃들이 더 나아간 것이지. 그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질투야 라는 등의 힌트가 될 법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시기, 질투와 열등감을 분출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방법은 없으나 한국 문화작품에 대한 모방은 선을 넘은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마도 따라해본들 원작을,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공효진 배우 출연의 2018년 개봉작 한국 영화 도어락을 중국이 문쇠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바 있는데, 한국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 중국판은 한국 버전만큼 인기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영화 역시 스페인 원작을 각색한 것이지만 한국판은 잘 짜여진 스토리 설정이 있었고, 중국 리메이크작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도 동북 공정은 물론 한국의 문화 도용, 모방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복잡한 관계 부분을 떠나 이 문화 역사 분야에서는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